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챔피언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죠. 문현진입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요. 주말 동안에 풀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또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주말 동안 이렇게 쌓아두지 마시고 이런 주말에 풀어내시면 얼마나 행복한 주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받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요즘에 보면 안타까운 게 타이밍 다 놓치고 난 다음에 연락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가 지금 상담해갖고 뭐 있겠나, 내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없겠지 하다가 결국 급등 나오거나 결국 급락이 나오거나 결국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전화 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좀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이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주말에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외부터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끝났잖아요. 뭐 어제 끝난 거 다 아는 걸 우리가 또 봐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저녁에 미국장이 어떻게 끝났는가, 해외가 어떻게 끝났는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월요일이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다우존스 지수는 신고가 쓰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딱히 어려운 모습은 아니고요. 뭐 물론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긴 했습니다만은 그 폭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0.5% 정도는 그냥 애교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계속 쓰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치고 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S&P 반도체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2%대 급등이 나오죠.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도 급등 나오는 게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 싶은데, 어찌됐든 니케이가 지금은 강하게 올라가주고 있고요. 조금 이제 우려스러웠던 것들이 아무래도 상해죠. 중국 쪽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과 지금 상해 종합지수, 뭐 홍콩 H지수도 전부 다 상승해 주고 있는 걸 보니까 증시가 딱히 밀릴 만한 이유, 뭐 어떤 악재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다음 주도 뭐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위쪽일 것이다,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오게 될 것인가, 결국 뭐 2,750포인트라든지 한 800포인트까지가 무난하게 올라오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2%대, 3%대 급등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어제도 0.13% 정도 증시가 코스피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0.18% 정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위쪽에서 머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죠. 지금 보시면은 상승 종목은 340개였는데 하락 종목은 518개입니다. 그러니까 0.13% 정도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합니다. 0.18%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상승 종목은 490개, 하락 종목은 1,074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조금 빠져내려갔다는 걸 통틀어 봤을 때 지수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 종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구나, 내 계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요즘은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팔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종목들 보시면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종목들이 뚜렷한 테마성을 갖고 올라오는 기업들보다는 개별 종목들,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슈팅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 슈팅 나오는 기업들이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른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내가 오래전부터 물려있던 기업들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지금 생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서 유리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이제 2월과 3월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 기다리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계시다가는 사실 거래 정지 당하시거나 또는 상장 폐지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이게 괜찮은 기업인가 괜찮지 않은 기업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떨어졌다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떨어졌는데 괜찮은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상담할 수 있는 저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보단 저희가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계속 풀어나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 종목들 풀어나가시고 고민을 해결해 가시고 그리고 전략을 짜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또 대구와 대전으로 갈 건데요. 강연회 고지를 보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은 대구로 갈 겁니다. 대구에 가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구에 있는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요. 강연에 제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제가 대전으로 바로 갈 겁니다. 대전에 가서 KW 컨벤션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후 1시에 많이들 오셔서 또 역시나 강연회 들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이라든가 참여 방법은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알 필요 없고 장소만 잘 찾으셔가지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오시면 강연 누구나 들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전화가 뭐였죠? 지금 제가 외울 수가 없는데 2638-398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전화 상담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종목 개수가 많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걱정되는 종목들을 신청을 넣으셔가지고 상담을 하나하나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상담을 진행해드리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요. 종목 고민들 해결해 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 문자가 와 있네요. 문자를 제가 잘 안 보는데 문자가 오랜만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종목은 서울 바이오시스네요. 서울 바이오시스를 지금 3,971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20%라고 하시고요. 3,971원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이거 지금 뭐 문자 내용으로 본다면 뭐 더 떨어지면 2차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지금 여기서 뭐 2차 추가 매수를 뭐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가격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많이 떨어지고 나서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의 이제 바닥권이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도 20%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저는 뭐 추가 매수하실 거라고 했다면 20%는 좀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산 금액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많이 사는 것보다는 사실 내가 처음엔 적게 사고 가면 갈수록 좀 무겁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20%라고 비중을 했을 때 내가 산 금액만큼 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40%까지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만한 기업인가라는 문제인 거죠.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이 서울 바이오시스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던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회사는 적자가 이렇게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시청자님의 어떤 확신이라던가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고서야 이거를 지금 사가지고 뭐 그냥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면 그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비중으로도 지금 가져가는 게 조금 버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가 매수 의견은 지금 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매수가에서 크게 벗어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딱 보더라도 내가 매수한 금액에서부터 많이 벗어난 자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뭐 지금은 별로 벗어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추가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있나? 3,5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파동으로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뭐 서둘러 가지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일단은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고 난 다음에서야 위로 튀어 오를 때 아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한 수익 구간이 가능한 매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만약에 진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비중을 한 5%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한 15% 정도를 이렇게 맞춰놓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40% 비중보다는 30% 추가 매수 비중이 훨씬 더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전자 우선주로요. 네, 2020년 1월 19일부터 사갖고 네. 65,500원에 지금 만주가 물려 있거든요. 얼마요? 7만? 65,500원이요. 65,500원의 비중이요? 95%인데 거기에 큰 금액이 물려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마이너스 보고 있거든요. 95%요? 95%. 95 그러니까 예, 거의 100%네요. 예. 100% 했었는데 요번에 또 두산 로보틱스하고 거기 네오셈만 산바람에 95% 줄었거든요. 네, 뭐 그 5%는 사실 뭐 딴 거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 가지고 굳이 왜 예. 그렇게 하셨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주식 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죠? 예, 처음에 샀을 처음 때는 샀을 그냥 거고 아마 생짜로 사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아무것도 상태에서 아마 지식이 시작을 한 것 없이 같다 샀거든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주식하는 투자 방법이 예. 너무 안 좋아요. 이거는 예. 최악에 가까운 투자 방법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뭐 그렇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없는데 예. 사실 이 투자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예. 진짜 운빨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예. 운빨 하나로만 믿고 지금 도박에 가까운 매매를 하신 거거든요. 예, 왜 그런가 이제 맞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우선주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주를 투자하실 거면요. 사실 한 자산이 한 100억대 정도면 돼요. 예. 100억 정도 있으시면은 이제 뭐 방금 뭐 시청자님께서 이제 저희가 뭐 투자 금액까지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스스로가 뭐 큰 거 한 장 물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큰 거 아닙니다. 이런 우선주를 사는 사람들은 100억대, 200억대, 300억대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짜로 막 그런 식으로 크게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거지 뭐 1억 있는 사람이 이거 사가지고 큰 거 하나 물렸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짝에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큰 돈이지만은 이 종목 입장에서는 전혀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주라고 하는 종목의 특징은요, 뭐냐면요, 우선주 결국 뭘 우선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뭘 우선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가족끼리 막 지분 싸움 한다고 막 그 서로 죽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경영권 싸움 한다고 뭐 피 터지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셨죠? 드라마나 영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경영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지분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투표권이라고 하죠. 의결권을 많이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 입김이 세지고 내 영향력이 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이렇게 우선주 딱지가 딱 붙어 있는 거는 난 경영에 관심 없으니까 괜찮아요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의결권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산다고 하더라도 경영에 참여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대신에 그만큼 경영을 포기한 만큼 뭔가를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다른 종목들에 우선해서 배당을 많이 줘요. 예, 예. 그러니까 배당을 좀 더 많이 주는데 그것도 퍼센트로 따진다면 한 2% 3% 정도 조금 한 2%대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1억 넣어가지고 뭐 2% 받으면 2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200만 원 더 받으려고 지금 이 물려있는 손실금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선주는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거를 7만 원에 사도 8만 원에 사도 배당을 1,000원 받는다고 치면은 2만 원에 사도 배당을 1,000원 받아요. 예. 10,000원에 사도 배당을 1,000원 받아요. 예. 5,000원에 사도 배당을 1,000원 받아요. 그러면 어디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당연히 싸게 사야 배당을 똑같은 금액을 받을 거면 어차피 밑으로 쭉쭉쭉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배당주는 위쪽에 올라왔을 때 사는 것은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우선주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쌀 때 완전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가가 완전 박살이 나버렸을 때 사는 것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2021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상장된 이후로 1989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동그란 부분에서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예, 예, 예. 얼마나 비싸게 사셨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식도 그러니까 없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식이 이게 없이 뭐 하시는 사가지고. 건가? 왜 이렇게 매수를 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예. 혼내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선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하면 잡으실 이유는 없어요. 우선주를 정말 내가 잡고 싶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주 딱지가 붙어 있는 것 중에서 신저가가 있거나 완전히 박살난 종목을 사셔가지고 평생 배당을 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요량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예, 예. 싸게 사서 배당도 많이 받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주가의 수익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 우선주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비중도 95%면 거의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린 건데 인생 예, 다 예. 걸 정도의 가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2만 원까지 내려갔다면 저는 인생 한번 걸어볼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야 삼성전자가 2만 원이면 말도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싶어서 살 것 같아요. 저라면. 예, 예. 근데 7만 원, 8만 원 이거는 이렇게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가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제가 아무 주식에 지식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냥 아무 말만 지식이 듣고 없었을 때는 사가지고 그냥 뭐 거기다 차치하고 내가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82,000원부터 아유 죄송합니다. 말 좀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뭐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과거에 뭐 어쨌든 간에 그 다 변명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은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좀 생겨주고 있어요. 요즘에 반도체 분위기 좋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분위기 좀 나쁘지 않죠. 반도체 쪽에 기대감들이 막 생기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올라갈 때 6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예. 저 정도쯤 왔을 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더 사버리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팔아버리는 걸까요? 예.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 지금 그래서 거저 1번, 3만 원 자, 팔려고 1번 더 그러거든요. 산다. 2번 네. 기다린다. 3번 판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1번이 저는 팔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게 예. 되면 본전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매도하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예. 너무 무거우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7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큰 수익이 안 나요. 예. 매수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수익이 저 7만 원까지 올라가봤자 한 5%밖에 수익 안 나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거라도 일단 챙겨 좀 나올 수 있도록 올라오게 되면은 잘 정리해서 나오자. 그래서 본전부터는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빨리 팔아치우시고 다른 종목을 예. 올바르게 배우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지금 예,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두산 로보틱스니 뭐 어디로 뭐 옮겼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95% 비중 이거 다 파시고 나면요 현금 그냥 바로 빼가지고 그냥 은행에 예. 넣어놓으세요. 그러고 다음에 예. 주식에 좀 배우고 그 5% 비중 가지고 매매가 조금 이렇게 경험이 좀 생겼을 때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 예. 네,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보세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갑자기 목소리를 바뀌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대림이요. 대림이고요. 예, 14,500원에요. 네. 5%인데요. 대림요? 네. 대림이 맞나요? 대림 비엔코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대림이요. 그냥 대림이라는 종목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대림이라는 종목 자체가 없어요. 그냥 증시에 아무것도 없어요. 대림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다른 종목이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예. 대동이요. 대동일까요? 네, 한 글자 차이죠, 그죠? 네, 대동이고요. 매수가가 뭘 말하고요? 대동이요. 네. 마- 네, 대동. 우십니까? 갑자기 눈물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목이 안 좋으셔서 일단은 매수가랑 비중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할게요. 네, 14,500원에 5%요. 14,500원에 5%. 네, 자, 목이 안 좋으시니까 말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일단 대동이라는 기업을 14,500원에 샀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게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항상 상담을 할 때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비싸게 사면 살수록 수익이 안 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지금 약간 이 자리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비싸게 산 자리예요. 위로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 쌍봉 만들고 있는 자리에 사버려가지고 사실 수익 내기가 쉬운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런 자리에서는 변동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있어요.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변동을 한다는 거죠.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자리는 그냥 싸게 사는 겁니다. 무조건 싸게 사서 1원에 사놓으면 무조건 돈 벌어요. 근데 어정쩡하게 비싸게 사버리면 사버릴수록 매매하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는 우리가 변동성 하나 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변동성이라고 할 만한 자리가 사실 13,500원 정도까지는 밀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 종목을 지난번에 보니까 13,500원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13,5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러려니 약간 여유를 준다면 13,000원까지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기까지 내려가고 나면은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이 회사에 호재가 있어서도 아니고 대단히 뭐 엄청나게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단순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반등 나갈 때 얘는 힘이 조금 있는 편이라 가지고 15,000원 내지 16,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농업용 기계라든지 뭐 이런 뭐 콤바인이라든가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이야기 좀 많이 나왔던 기업이었던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요즘 식량난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팡팡 튀어오르는 기업이다 보니까 나쁜 기업은 아니나 지금 당장의 주가가 좋은 가격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팡 튀어오를 때 15,000원 내지 16,000원쯤에서 잘 매도하셔가지고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만약에 13,000원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13,000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가를 왕창 낮출 수가 있어요. 대신에 시간은 좀 많이 뺏기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13,000원 무너질 때 시간 투자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내가 추가 매수 고민을 한번 해볼 건가라는 첫 번째 선택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손실 금액을 좀 감당해서 손실금을 내가 조금 감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남을 것 같아요. 그거는 시청자님의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절할 거라면 깔끔하기 때문에 13,000원 무너지면 손절하셔가지고 마무리 짓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추가 매수 계획이 생긴다거나 그런 선택을 하실 거라면은 10,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걸 감안하고 10,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겠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만약에 추가 매수 고민하실 거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다우데이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0%.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다우데이터 네, 14,100원에 네. 40%. 14,100원에 40%요? 네네. 일단 다우데이터라고 하는 이 기업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기업 자체로만 따진다면은 사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고 이 다우데이터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고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이런 쪽으로 엮여 있긴 한데 요 기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디에 제공하는가 하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HTS 그러니까 영웅문 키움증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외에도 여기저기 소프트웨어를 많이 팔아내다 보니까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량주 중에 하나죠. 우량주. 근데 이 우량주가 왜 주가가 이 꼬라지가 됐는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 조작 사태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때 주가 조작 사태가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이제 폭락을 하면서 반대매매 인해 가지고 뭐 폭락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의 형태가 있었지만 않았다면 이 종목은 참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제 주가 조작 사태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좋긴 좋으나 지금 뭔가 때가 묻어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때가 벗겨질 때까지는 빛이 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때가 일단 벗겨질 때까지인데 그 때가 언제 벗겨질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모르죠.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시 신뢰감이 올라오고 좀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이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매수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건데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던가 인식이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으면 이 자리보다도 더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0% 비중은 좀 많지 않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만약에 40% 비중이나 많지 않다 내려가면은 오히려 좋은 기업이니까 나 더 살 가능성, 더 살 생각이 있어요라고 한다면은 40% 비중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10,000원에서 비중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되는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서 더 내려가는 것을 막 걱정하고 내려가니까 뭐 회사가 망하고 이건 아닌데 이거 내려가면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하셔야 될 텐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신다면 호언장담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이후로 상담을 다우데이터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확신과 자신이 있다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 정도 자신과 확신이 없다면 지금 비중을 좀 줄여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라든지 3분의 1 정도는 줄여가지고 일단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할 계획을 짜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 튀어 오르면은 얘가 한 2만 원에서 2만 5천까지 갈 수는 있는데요. 저기까지 한 방에 튀어 오를 힘은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뭐 언젠가 갑자기 팡 튀어 오르기 때문에 언제 올라올지를 재고 있는 것보다는 올라왔을 때 잘 판다라는 개념으로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 낸다면은 이미지가 바뀔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미지 바뀔 때까지 좀 고생 좀 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고지를 또 한번 해드리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잠시 고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대구로 가고요. 그리고 대전으로 갑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나면 저는 대구로 바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프라인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요일도 제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죠.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KW 컨벤션 2층에서 여러분들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묘미를 즐기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 방송 끝나면 어떡하나 생각하시겠지만 2부가 있습니다. 2부에는 황민영 멘토님께서 전화를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부에는 또 황민영 멘토님께서 부드럽게 상담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무서운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좌 무섭게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상담하셔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화학 LG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8만 8,900원 58만 8,900원에 비중은요? 30%. 자, 일단 매수 가격이 상당히 조금 어정쩡한 느낌은 있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뭐 탈출이 가능할까라고 한다면 탈출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일단 네.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본전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막 확정 짓기는 좀 힘듭니다. 네. 일단 뭐 본전에서 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이소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탈출이 본전이 아니더라도 약간 약손실이라고 하죠. 손실을 조금 줄여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가능하면은 본전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LG화학이 어떤 기업인가 하면요. 일단 화학 제품 그러니까 석유 화학 사업 부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전기차라든지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한 전지 쪽 그쪽 충전 전지 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양극재부터 해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어요. 언제냐면은 예. 그게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요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LG화학이 희한한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그 사명을 달고 여기서 배터리 예. 사업을 빼가지고 그 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그쪽을 빼가지고 따로 상장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김밥 천국이라던가 이런 거 아세요? 예. 김밥 천국 가보면 우리가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막 있단 말이죠. 음식들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분식점을 갔는데 그 분식점에서 우리가 가보니까 야, 이 집 라면 진짜 맛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라면이 진짜로 이거는 그냥 천상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라면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라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가게에 막 줄을 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더니 사장이 갑자기 이러는 거죠. 라면 메뉴를 빼버리고 다른 데다가 그냥 다른 동네에다가 라면 가게를 해서 따로 차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분식점에 갈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LG화학은 뭐 하는 회사인데가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론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렇게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영향력이 받고 자회사기도 하니까 돈을 이렇게 좀 벌면은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얘가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2차 전지 때문이었어요. 근데 2차 전지를 빼버렸잖아요. 빼가지고 따로 상장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딴 데 가게를 차렸으니까 라면 먹으러 거길 가지 여기 누가 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LG화학이 2차 전지 관련주입니까? 라고 하면은 글쎄요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LG화학은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내려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거품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알맹이가 쏙 빠졌으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LG화학을 뭐 장기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사실 58만 원 이때 들어가는 것도 저는 조금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뭐 한다 들어갔지. 이거는 지금 알맹이가 빠졌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기 반등 때 잘 정리하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지는 해이기 때문에 반등은 조금씩 있긴 한데 계속 해가 지고 있어요. 노을이라는 거죠, 노을. 그러니까 노을에서 뭔가 좀 빛이 조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다시 해가 뜨기는 좀 힘들 겁니다. 밤이 오고 나서야 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차 전지가 지금 당장에 지고는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냥 불이 꺼졌다
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줄 텐데 그때 분위기 맞춰가지고 LG화학도 한번 튀어오를 수 있고요. 네. LG화학이 이제 실적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실적이 그런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줄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실적으로 인해서 또는 2차 전지로 뭐 약간 수급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조금 나와준다면 저는 그때 탈출하고 나가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볼 텐데 저기까지 네. 올라와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본전이니까. 네. 근데 예, 예. 저기까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할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일단 얘가 네. 넘어가야 되는 산은 51만 원대를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거 넘어가면은 조금 기대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50만 8만 원까지 좀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줄이시고 나머지는 60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게 51만 원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그건 이제 그거대로 골치가 아픈데 비중이 30%라 가지고요. 이거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화학이 내려간다면은 저 아래쪽에서 다시 반등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래쪽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본전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내 본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추가 매수가 필요한데 30% 비중이면 사실 추가 매수를 하기가 조금은 버거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1만 원 뚫지를 못할 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리바닥이라고 하거든요. 예. 쓰리바닥 모양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들고 가셨다가 다음 반등 때 51만 원에서 또 올라가지 못한다면 51만 원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분석을 해볼 때 지금까지의 흐름과 지금 2차 전지의 산업들의 분위기와 증시의 분위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51만 원짜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냥 예. 본전에 그냥 빨리 팔아치우시고 이렇게 매매 안 하시는 다른 종목으로 좀 투자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LG화학은 사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도 안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지금은 절대로 안 되고 만약에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다면은 35,000원까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계획을 짜보자는 전략을 드릴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리노공업 리노 공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만 7천 네, 50%.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예, 이거 뭐 28만 원 목표 28만 원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태보면 계속 쭉 빠지고 있네요. 목표가가 얼마라고요? 28만 원이요? 매수가 저 올라간다는 그각 정권사에서 네. 28만 원 그걸 했더라고. 네, 그러니까 목표 28만 주가를. 원을 목표가라 그래요? 예. 누가요? 각 정권사에서 각 증권사에서요? 예. 그 28만 원까지 목표가 잡고 올라갈 것 같으면 지가 사지 왜 뭐 그렇게 목표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정권적으로 몇 군데도 증권사에서 몇 몇 군데에서 뭐 군데도 목표가를 정해갖고 돈 벌 것 같았으면 전 국민이 다 돈 벌어지고 왜 전부 이렇게 주식으로 힘들어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께서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목표가라는 거 자체가 100% 상승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무조건 28만 원까지 간다 이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자기들이 생각 한번 해볼 때 이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28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지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는데요 이러면은 답답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목표가 자체는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설정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방송을 해왔는데 예. 10년 동안 방송을 해오면서 많은 이제 어르신들께 제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을 세상을 그런 식으로 좀 믿지 마세요. 너무 단순하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제가 그렇게 어리숙한 행동을 할 때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냐? 세상이 그렇게 너 그렇게 뭐 좀 어수룩한 줄 아냐? 얼마나 세상에는 네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믿지 마라, 남들 말 믿지 마라, 달콤한 말 믿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르신들께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께 어르신들께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어르신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충분히 알 거예요. 28만 원까지 간다는 그 이야기 듣고 사가지고 돈 벌 수 없다는 건 알 겁니다. 아실 건데
지금 그냥 내가 주식을 잘 모르니까 증권사에서 그래도 증권사 놈들이 하면서 하시고 계시지만 결국 누가 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결국 이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요. 좋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걔들이 이야기하는 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내면에는 여러 가지 음모도 숨겨져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들도 숨겨져 있죠. 왜냐하면 증권사에서 팔아내기 위해서 좋다 하고 시청자님들 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를 사게 만들어가고 자기들 수익 실현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좋다라고 해버리면은 그걸 무조건 28만 원까지 간다 했으니까 증권사는 무조건 날 위한 사람들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답답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맞습니다. 행동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증권사에서 28만 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진짜 28만 원까지 갈 만한 기업인지 내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단순히 말하면 속았어요. 결론 말씀드리면 속았어. 그냥 저그들이 팔고 싶었는갑죠. 그러니까는 이걸 28만까지 간다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바람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 종목은 여기서 변동성만 그냥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얘가 28만 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간다 안 간다는 모르겠고요. 가려면 일단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고점이라고 하는 자리는 23만 원짜리가 될 것 같아요. 28만 원 가려면 23만 원 당연히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28만 원짜리까지 가려면 23만 원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나가나 안 가나를 먼저 체크해야 돼요. 28만 원을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니라 23만 원을 지나가는지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부산에서 서울 가려면 대구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가 지나가는 거 안 가는 걸 보잔 말이에요. 대구도 안 지나가고 저기 이상한 섬진강으로 가고 있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올라가나 안 가나를 보려면 적어도 23만 원이 지나가는가 안 가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우리 시청자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28만 원이든 26만 원이든 뭐 어디까지는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팔면 되는 거고 저기가 안 넘어간다면 상향자는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벌써 문제가 좀 생겨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상향하는 이 종목이 우하향으로 바뀌어내려고 하고 있는 자리죠. 이런 걸 우리가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형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에서 나오는 모양새예요. 그래서 지금은 증시가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9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19만 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사실 손절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갔을 때 뭐 리노공업이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라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그때서야 다시 사는 게 좋은데 저는 이렇게 고가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에 사는 매매를 고가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고가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증권사에서 말하는 게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28만까지 갈 수도 있죠. 한 20년 뒤에요. 그럼 20년 동안 물려 있다가 20년 뒤에 28만 원까지 가면 우와 증권사 잘했다 맞췄다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괜찮습니다. 좋은 기업이니까 28만 원 간다고 이야기했겠죠. 실적 네. 안 좋은 기업이 28만 원까지 간다 하면 증권사 욕먹어요. 계란 맞습니다. 그러니까 19만 원 정도쯤 실적을 생각하지 마시고 19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계획이 있으시거나 한다면 일단 비중부터 줄이세요. 비중 한 절반 이상을 줄이셔가지고 내려갔을 때 한 16만 원대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 어울리는 매매 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올라갔을 때가 저를 욕하시고 그냥 19만 원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19만 원 무너지면 매도, 올라오면 22만 원대에서 올라가나 안 가나, 그리고 23만 원 넘어가면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23만 원 잘 지켜보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잘 파시고 내려갈 때 잘 손절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슈프리마입니다. 슈프리마하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6,000원에 비중 8%예요. 26,000원에 비중 8%요. 네, 네. 산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한 2주 정도 조금씩 샀거든요. 예. 뭐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예, 요게 이제 핸드폰이 좀 SE14가 괜찮아 보여서 네.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거래도 좀 들어온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사가고 있는데 이제 하방 좀 열어놓고 조금 모아가면 어떨까 해서 전문가님한테 상의 한번 드리러 전화드렸습니다. 뭐 상의할 필요 없이 잘 하고 계시긴 한데요. 제가 이제 바로 잡고 싶은 건 하나가 있는 거죠. 모아갈 거면 굳이 물리면서 모아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그 9만 원대 있었잖아요, 한때.
네네. 2020년에서 2021년에 9만 원대 이렇게 있었거든요. 9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왔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때 장기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알고 계세요 혹시? 네네. 삼성전자는 뭐 장기로 가져가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장기는 무슨 소리 하냐. 이건 단기로 보셔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장기로 볼 거면 이렇게 사면 안 된다.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걸 지금 장기로 가져가겠다는데 네가 뭔데. 내려가가지고 오늘 내려가든 말든 내가 살 건데라고 하더라고요. 내려가면 내가 모아갈 거니까 살 건데 네가 뭔데 지금 뭐 내려간다고 뭐 뭘 할 거냐. 장기로 볼 건데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내려갈 거면 굳이 왜 사서 들고 있습니까? 내려갈 거면은 이걸 굳이 뭐 모아간다 이런 생각 왜 합니까? 다 떨어졌을 때 사시지.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방송한 거 보면요. 삼성전자는 5만 5천 원이야 6만 원 이하로 빠져야 살만하다라고 했더니 야 거기까지 빠지면 나라 망하고 증시가 망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빠졌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9만 원부터 모아가지 마시고 아니 모아갈 거면 6만 원부터 모아가는 게 안 낫습니까? 뭐 한다고 9만 원부터 6만 원까지 물리다가 모아갑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모아가는 거 좋죠 슈프리마를. 근데 슈프리마가 지금까지 움직인 걸 잘 보시면요. 2022년에 이제 하락이 끝난 것 같아요. 하락하는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쭉 가는 방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 가로로 가는 방향을 보면은 2만 원에서부터 2만 7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네네. 모아가는 거 좋은데 왜 2만 6천 원부터 모아갑니까? 난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또. 이해가 됩니까? 이걸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왜 모아갈 건데 왜 여기서부터 모으냐고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기업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죠. 그죠? 최근에. 네네. 그래서 2만 7천 원이 되긴 했는데 2만 원일 때랑 2만 7천 원일 때랑 이 기업의 뭐 재무제표나 뭐 이런 게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종이 달라졌습니까? 비슷하죠. 똑같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 회사에 뭐 갑자기 형광등을 몇 개 더 추가했습니까? 아니 없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갖고 이 회사가 뭐 갑자기 컴퓨터를 뭐 세핑으로 다 바꿔 새 걸로 다 바꿨나요? 그런 것도 아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바뀐 거 하나 없이 가격만 띡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좋은 기업은 쌀 때 사야지 왜 비쌀 때 사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이걸 좀 바꿔가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하시고 좋은 기업을 찾아내시는 거는 이제 조금 괜찮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슈프리마 기업 정말 좋아요. 발굴 잘하셨고 좋은 기업을 이제 사서 모으겠다는 개념까지도 너무 좋으신데 이제 하나만 딱 완벽하게 바꾸면은 시청자님도 이제 상담하려고 여기 방송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려갔을 때 사서 모으세요. 위에서부터 모으지 마시고. 아시겠죠? 꼭한 번씩 따라가는 게 있어갖고. 그게 따라다니죠, 그죠? 사람이 주가 저도 급등 모르게 나오면 한 아우씨 번씩 지금 사야 되겠어 하면서 네. 그죠? 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는 내가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제어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릴 때 저도 막 유혹에 막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어디 뭐 끌려갈 뻔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달콤한 유혹이 전부 다 따라가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번에 깨달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8%밖에 안 돼가지고 내려갔을 때 이제 비중을 늘리시면 되는데 어떻게 모아갈 거냐면은 내려갈 때마다 사시지 마시고요. 다 내려왔을 때 사세요, 그냥. 다 내려왔다는 말은 결국은 한 22,000원 이하로 조금 빠져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22,000원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과감하게 해서 한 20%까지 비중을 늘리셔서 모아가시고요. 여기서 네. 만약에 28,000원짜리를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번 팔아내세요. 32,000원쯤 팔아내시고 다시 27,000원까지 내려올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매집을 하셔가지고 모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레벨이 달라진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 들어가셨지만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매수가고 비중이기 때문에 잘 배우셔서 다음번에는 내려갔을 때 모아갔어요라고 하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주셨는데 연결 안 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부가 있습니다. 2부에는 황민영 멘토님께서 여러분들께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대구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대구에서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 강연에서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